그런데 메디치 가문이 르네상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분야는 예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가 또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학문이었습니다. 르네상스는 단순한 예술 사조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어떤 정신을 부활시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메디치 가문이 설립하고 후원한 중요한 클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플라톤 아카데미아였습니다. 아카데미요? 아카데미. 이때 메디치 가문은 비잔틴 제국에서 플라톤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들을 초빙하기도 했고요. 희귀한 책을 구하기 위해서 일명 책 사냥꾼까지 고용했을 우와. 정도입니다. 그런 직업이 있어요? 책 사냥꾼? 직업은 아니었지만 돈을 주고 유럽과 멀리 비잔티움 제국까지 뒤져서 흩어져 있는 고전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메디치 가문이 학문원에 얼마나 열의를 보였는지 알 수 있는 것이 피렌체에 있는데 그게 과연 뭘까요? 도서관? 예, 맞습니다. 그 많은 책들을 수집했으니까. 예, 바로 유럽 최초의 공공 도서관입니다. 과거에 책이 비싸서 도서관이란 왕족이나 귀족에게만 허용된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런 도서관은 모든 시민이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 도서관은 내부도 아름답지만 특히 입구의 계단이 유명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예, 그 이유는 바로 미켈란젤로가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 계단에 설계 의도를 숨겨놨는데 계단은 무척 어둡고 계단 안쪽의 도서관은 밝아 보이죠? 뭔가 진리의 빛으로 들어간다? 예, 미켈란젤로는 어둠에서 광명으로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 계단을 설계했던 것입니다. 우와. 하여튼 굴곡은 잘 깎아 미켈란젤로가. 계단도 다 이 원형으로 이렇게 돼. 그러게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거 아니라. 도서관에는 1만 권 이상의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일반 대중에 공개할 의미 있는 공공도서관입니다. 사실 메디치 가문은 과학자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과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했어요. 그때 당시 가장 유명했던 전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 있었잖아요. 지구는 그분도 돈다. 네, 맞아요. 그분도 조빙해서 그때 온도계 발명했잖아요. 온도계. 네, 그거 오늘날의 알코올 온도계의 원조였대요. 네. 근데 그 외에도 뭐 미술 학원도 운영하면서 미술가들 키우기도 했고, 그리고 그거 바로 지금의 아카데미아 미술관이죠. 와, 진짜 웅장하다. 와. 소름 돋았어. 메디치 가문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학문을 후원하면서 메디치가 학문적 소양을 갖춘 뼈대 있는 가문임을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각인시켰죠. 아니 진짜 와 아니 평민으로 태어나서 돈을 얼마나 번 거예요? 아니 돈이 부러워요, 진짜. 와. 야, 진짜 너무 대단해. 메디치 가문은 돈과 권력 이 모든 것을 손에 쥐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그림 왼쪽 자세히 보시면 옆방에 있는 금고 속에 은행가의 붉은색 심장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민이랑 연관돼 있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지상의 재물을 축적하지 말라는 교회의 가르침을 어기고 금고에 재물과 마음을 쌓아둔 이자 대부업자의 탐욕을 그려낸 그림입니다.
탐욕은 당시 교회에서 규정한 7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하게 여겼던 죄였던 것입니다. 아, 그럼 나중에 또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때문에 당시 은행업자, 이자 대부업자들은 자신들이 지옥에 떨어질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자와 부당한 이익을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돌려줄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게 기부하라. 메디치 가문은 그냥 은행도 아니고 무려 유럽 당시 최대의 은행을 운영하는 은행가였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기로 했는데요. 그 돈을 무엇을 했을지 확인해 볼까요? 그 엄포를 했잖아요. 그냥 기부하라고 천당 갈 거면. 바로 피렌체의 상징이자 랜드마크 두오모 성당입니다. 야, 교회를 와. 거의 피렌체 상징. 사실 두오모 성당은 압도적인 크기 아름다운 돔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 돔은 세계사에서 길이 남을 위대한 예술 업적으로 평가됩니다. 와, 사위 너무 예쁜데. 아리 씨 그러면은 메디치 가문에서 저 두오모 성당 건축을 후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 성당이 아니라 돈만. 자기가 돈만. 후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건축 기술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또 워낙 너무 커서 그 돔이 계속 완성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브루넬레스키라는 예술가가 있었는데 그 브루넬레스키가 방법을 찾았어요. 근데 돈을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16년 동안 후원을 해서 돔을 이렇게 완성될 수 있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다 저 규모가. 그렇게 해서 저 두오모 성당에 돔이 탄생을 한 거네요. 그 메디치는 천당 가고 싶어서 이렇게 후원한 거죠? 메디치가 꼭 두오모를 천당 가기 위해서 후원했다기보다도 자신이 지은 죄를 씻고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메디치뿐만 아니라 이자 대부업자들은 가장 확실하게 천국 가는 방법이 교회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은 두오모 성당뿐만 아니라 피렌체 전역에 걸쳐서 성당과 수도원에 엄청난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산마르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전까지 산마르코 성당은 후원자가 없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여기에 거금 4만 플로리, 약 400억 정도의 돈을 후원해서 15세기 피렌체에서 가장 부유한 수도원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는 사실 메디치 가문 입장에서 남는 장사였습니다. 수도원 증축의 대가로 에우게니우스 4세입니다. 메디치 가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서를 줬습니다. 오, 좋네요. 천국이라 했어요. 다른 거 받을 수 있어서. 게다가 아름다운 건물들에 메디치 가문이 상징들을 곳곳에 숨겨두었죠. 오, 그건 진짜 가문의 영광이다. 메디치 가문이 후원한 교회 건물이 무척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피렌체 여행 가면 어디서나 메디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렌조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돈과 로비를 통해 메디치 가문에서는 2명의 교황이 나오게 됩니다. 와, 거의 모든 걸 다 가졌네. 이렇게 중세시대 유럽에서 돈, 권력, 문화, 종교까지
모든 것을 장악했던 메디치 가문은 사치, 자만에 빠졌고요. 결국 막대했던 분은 점점 바닥이 드러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문의 대는 18세기 초엽에 끊어지고 말게 됩니다.